예비 창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정재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예비 창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스타트업 웨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원래 대기업에서 사업 개발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든 발을 붙이고 스타트업과 같이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면 크게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학교도 포함되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혁신센터라던가 또 지원기관들, 다양한 기관들이 스타트업을 돕고 있는데요. 이 생태계의 핵심은 주인공은 결국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육성하는 역할로는 고려대학교에서 주로 학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코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초기 단계에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성장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엔젤 투자했던 스타트업에 조인을 해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 주로 학생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본다면 집에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 또 부모님들이 창업한다 그러면 되게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이 교재는 실제 저희 막내 아들이 보는 교재인데요. 국어 교재이고 항상 교재를 사면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맨 뒤를 열어보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 정답지가 있거든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정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국어든 문학이든 어떻게 보면 각자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위해 정답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불확실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시고 옆집에 누구는 삼성 간대는데 옆집에 누구는 공무원 시험 된다는데 너는 불효를 하려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실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제 40대 중반이 이미 넘었는데 스타트업 생태계로 나와서 명함 몇 개를 드렸더니만 부모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나왔냐.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겸임교수 명함을 드렸더니만 이제 네가 교수냐라고 이렇게 좋아하셨던 그런 예도 있고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스타트업 웨이 첫 번째 이야기.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지치고 끈기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정말 정답을 못 찾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사업이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스타트업의 첫 번째 핵심일 것 같고요. 대부분 엔터프러너십 또는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야 네가 창업을 한다고? 야 창업가 DNA는 타고나는 거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야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 뭔가 배팅을 하고 과단성 있고 술도 잘 먹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엄청난 외향성을 가져야 창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조용히 앉아서 일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런 이제 DNA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거는 일부 영역에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야, 투자 받으려면 좀 스카이 정도 나오고 인맥이 좋아야 학맥이 좋아야 스타트업 투자 받고 잘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엔터프러너십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SHIP라는 전미어가 붙으면 뭔가 정신, 자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강의 보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또는 네이버에서 학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엔터프러너십을 놀랍게도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신, 자질 이런 게 아니고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 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journey라는 표현을 써요. 여정이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개인 엔젤 투자 25건 정도, 그 다음에 이전에 몸담았던 벤처 캐피탈에서도 12건 정도 투자 집행을 한 적이 있는데 선배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업이 아주 성장한 단계에서 몇백억 투자하는 거면 숫자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도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데 제가 주로 활동하는 엑셀러레이터 영역에서는 주로 왜 창업했는지, 그 다음에 창업의 동기,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사업을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으니까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왜 창업했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당신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될 텐데 왜 지금 굳이 하는 거죠? 창업이라는 거는 혼자 내가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남들한테도 그리고 이 전체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죠. 스타트업의 정의로 넘어가면 제가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책은 나중에 한번 도서관이나 사서 보시면 스타트업 바이블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또 MIT에서 썼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원래 제목은 바이블이 아니고요.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24가지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책이 매우 두꺼운데 그 스텝만 제목만 이렇게 따라가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기에 스타트업 정의가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 잘 모르죠, 사람들이. 제가 스타트업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게 뭐야? 그게 어떤 개념이야? 서비스 이름도 브랜드 네임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도 저희가 새로운 진입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점점 뭔가 미궁 속으로 들어가죠. 스타트업은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임시 조직이래요. 임시 조직에 제가 밑줄을 쫙 그어놨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세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인데 스타트업은 결국 고객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이게 맞을 거야 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조직이에요. 저 가설이 완벽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임시 조직에 불과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엔터프러너십의 정의, 전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조직입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남들도 해결하고 있을 거고 뭔가 솔루션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이거를 실리콘밸리에서는 해커스 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페이스북도 창업자가 여전히 우리는 해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커 그러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다 있는데 정확하게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똘끼라고 표현을 해요.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약간의 사안을 비틀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스타트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다. 그 다음에 창업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정의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무한 루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거를 내면 고객들이 열광하고 돈을 낼 거야 라는 거는 창업자들의 첫 번째 착각에 불과해요. 그 무한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1, 10, 그 다음에 뭐 100, 10만, 100만 계속 나올 텐데 보통 이제 이런 개념을 제가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이럴 때는 유명한 사람을 끌어와야 돼요. 폴 그라함이라는 이 업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창업자시고 Y 컴비네이터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탑 레벨일 거예요. 저분이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는데 영어로 글이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Do things don't scale 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저 제목에서 전 좀 이렇게 신기했어요. 대부분의 엑셀러레이터나 투자자들은 사업을 빨리 키워서 유니콘이 되는 걸 바라는데 첫 시장 단계를 작게 시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스타트업은 0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품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먹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고객은 빵이죠. 그런데 한 명의 진성 고객을 찾아내면 일단은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로 한 명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출시하자마자 바로 10만 다운로드 일어날 거야. 그러고는 앱 개발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또 이제 개발자가 없으면 앱 개발하는데 외주로 한 1억씩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써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 그라함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나한테 정말 열광하는 한 명만 찾아도 일단은 성공이다. 그런데 주변에 열광했던 한 명만 있지 않고 아마 100명 정도 그룹이 보일 거다. 그 세그먼트를 찾으면 그 다음에 또 된 거예요. 그 똑같은 고객한테 이제 확장하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고객을 아니까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고객이 늘어난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0, 1, 10, 100 과정을 빨리 지나가 버리던가 간과하고 가게 돼요. 현재 유니콘 또는 유니콘 후보라고 부르는 여러 스타트업들의 대표님들 강의를 들어보면 초기 고객 확보는 정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노가다를 해요. 직방 대표님 강의도 들어보니 진짜 가가호호 벨 누르면서 정말 이 원룸 매물로 내놓으신 거 맞냐라고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DB를 정제를 했고요. 당근마켓 대표님도 강연하는 거 들어보면 본인이 다니던 회사 1층 카페에서 지나가는 이전 회사 직장 직원들 불러놓고 중고 물품 하나만 올려달라고, 그렇게 다들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딱 맞는 솔루션을 찾아내면 그때 이제 무한 확장을 하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든 고객 만나면서 시행착오 겪어야 되고, 제가 이제 한 명 이야기했는데 이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업계에서는 써요. 그 다음에 그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켓을 찾아내고 확장을 하는 거죠. 저도 뭐 겸임 교수 생활을 하고 경영학과 학생이고 경영학과 MBA를 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쉽게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를 좀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는 전문직으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아, 이게 시장 규모가 글로벌 사이즈로 뭐 몇 조야, 한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은 한국에서 1조가 형성이 돼 있어. 그게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예요. 저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하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형성된 1조 시장은 스타트업 하는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남의 시장인 거죠. 우리는 왜? 제로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접근은 1명 찾고 100명 찾고, 자, 100명이 나한테 매년 10만 원 정도는 우리 제품을 쓴다 그러면 그 100명이 과연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맞추기 위해서 이 원을 제가 지금은 노란 선 하나로 표현했지만 저게 한 100번 정도 나올 거거든요. 고객 하나 찾아서 우리 솔루션 던져보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물어보고 안 되면 다시,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아, 우리 시장이 우리 제품에 열광하는 100명이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이 되고 이 사람들이 연간 얼마를 소비해 줄 거야. 아, 그런데 우리가 역산을 해보고 다른 자료를 봤더니만 내 말이 맞았어. 글로벌 시장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커가고 있어. 그렇게 이제 마켓 세그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원을 100번 이상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자, 우리는 이제 스타트업이 뭔가 스마트한 아이디어 가지고 원샷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알았고, 내가 뭔가 이 집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끈기가 있다 그러면 원을 100번 정도 그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이 기본적으로 런칭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임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품이 출시가 되고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책임감이 생깁니다. 과거에 우리가 취미처럼 친구들하고 재밌게 하던 거랑은 어프로치가 달라야 돼요. 스타트업이 결국은 이제 기업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대부분 동아리에서 친구끼리, 선후배끼리, 또는 뭐 가족들이 시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1인 기업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제품이 출시가 되고 모양을 갖추면 드디어 이제 법인이라는 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에요. 법인 등록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법적인 실체로 회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고, 서비스가 나오려면 첫 번째 직원이 생기죠. 직원이 있어야 같이 뭔가 만들어낼 거니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객도 생기고 협력사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투자자도 생깁니다. 기업을 한다라는 건 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다 만족을 시켜야 기업이 살아나요.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적정한 밸류를 제공하는 게 기업의 책임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스타트업을 했는데 직원 월급을 못 준다? 의미가 있을까요? 최저임금도 못 맞춰준다? 악덕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서비스가 나오면 지금부터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성공한 스타트업,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 중에 잘 된 데를 찾아보면 저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투명하게 회사 경영을 해요. 제가 스타트업은 대개 책임감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부담도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남이 시키는 이야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는 약간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일을 끌어내고 나와 같이 팀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취직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더 많은 인생의 맛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커지면서 뭐 정보 공유 평등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서 좀 존경받을 일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스타트업 삶도 훌륭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게 기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기업가라고 그러면 아마 선배들의 잘못일 텐데
되게 악덕하고 뭔가 돈만 챙기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기업가들이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취직을 하면 기업가들 덕분에 또 우리도 월급을 받고 사는 거니까 좀 큰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